제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CRBA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규정 설명뿐이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9개월 동안 품었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줄곧 이곳에서 살아왔어요. 저에게는 늦둥이 딸이 있는데 당연히 제 아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 CRBA라는 걸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출생증명서라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딸의 출생증명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사관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CRBA를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 출생 전에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13세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왔거든요. 총거주 기간은 13년이니까 5년은 훨씬 넘지만 14세 이후 거주 기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제 딸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전쟁 이후나 7,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의 자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하니 그냥 포기하자. 한국 사람으로 살면 되지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진 미국 시민권이 제 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미국 시민권 자녀, CRBA 대안, 조부모 조건.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민법 전문가의 칼럼을 보게 됐어요. CRBA가 안 되는 경우에 대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칼럼을 보면서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 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료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의 미국 거주 기간, 부모님의 상황, 딸의 나이 등등 모든 걸 털어놨죠.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중에 미국 시민권자이신 분이 있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세요. 70년대에 이민 가셔서 지금은 은퇴하고 한국에 계시는데요. 선생님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럼 조부모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미국에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INA 320이라는 조항은 정말 신기했어요. 부모가 CRB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부모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손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조건은 이랬어요. 첫 번째로 조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조부모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녀가 14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14세가 넘으면 선서 절차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머님 따님이 지금 몇 살이시죠? 이제 돌까 지났어요. 다행이네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반드시 미국에 가서 진행해야 해요. 아버지께 연락드려서 미국 거주 기간을 확인해 봤더니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거주하셨더라고요. 앞서 말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부모 조건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먼저 아버지의 미국 거주 이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꼼꼼하신 분이라 미국에서의 세금 신고서, 사회보장번호 기록, 은행 기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와 저의 관계, 저와 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들을 준비해야 했죠. 선생님이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정말 복잡했지만 희망이 보이니까 힘이 났어요. 선생님이 3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CRBA인데
이건 가장 간단하고 한국에서도 처리 가능하지만 저희는 부모 거주 요건이 안 됐죠. 두 번째가 INA 322 조항 활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죠. 시간은 조금 걸리고 미국에 가야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건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INA 322는 반드시 미국 내 USCIS 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해요. 대사관에서는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급해졌어요. 절차를 생각하면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처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서류 준비하고 미국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심사받는 시간을 생각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서류 준비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께도 한국으로 오시라고 부탁드렸고요. 진행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복수 국적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INA 322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성별에 따라 선택 기한이 달라요. 남자아이라면 18세 3월 31일까지, 여자아이라면 22세까지 결정해야 해요. 병역 의무 때문이죠. 다행히 따님은 여자아이니까 22세까지는 두 나라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계속 복수 국적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서류 준비가 정말 복잡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미국 거주 이력을 증명하는 게 까다로웠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다니신 직장들의 재직 증명서, 세금 보고서, 사회보장청 기록, 은행 거래 내역, 35년치 자료를 모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도와주셔서 하나씩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온 가족이 총출동한 느낌이었죠.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도 많았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까지 받아야 했어요. 서류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미국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INA 322는 반드시 미국 내 USCIS 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해서 아버지, 딸, 그리고 저 이렇게 3대가 함께 미국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여행 경비가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절차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USCIS 사무소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한국 대사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조부모 거주 요건으로 신청하시는 거군요. 서류를 확인해 볼게요. 담당관이 아버지의 35년간 미국 거주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할아버님이 미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셨나요? 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맞나요? 복수국적 유지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가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선생님이 미리 예상 질문들을 알려주셔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보통 4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메일을 확인했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한 번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메일이 와서 정말 놀랐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히 단순한 서류 보완 요청이었고 바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대사관에서 승인 통지가 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따님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 밤새 서류, 준비했던 날들, 걱정으로 잠 못 잃었던 밤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CRBA 승인과 함께 미국 여권도 신청했어요. 어린이 여권이라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그래도 제 딸이 미국 여권을 갖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권을 받는 날 작은 여권책을 손에 들고 정말 감동했어요. 이 작은 책이 제 딸의 미래를 얼마나 넓혀줄지 생각하니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CRBA가 안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복잡한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셋째,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넷째, 가족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미국 거주 이력이 결정적이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CRBA가 안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INA 320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조부모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지, 다음으로 그 조부모가 앞서 말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INA 322는 반드시 미국에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국적 선택 기한을 확인하셔야 해요. 남성은 18세 3월 31일, 여성은 22세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딸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22세가 될 때까지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때 선택하면 되거든요. 올해는 딸과 함께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미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딸이 자라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미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나중에 딸이 성인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택권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끈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혹시 지금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